예,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의 오늘 기자회견 연설을 읽겠습니다. 예, 지금 저 중앙지검 현관에 기자들이 다 있다가 이쪽으로 또 일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정각 2시에 저희들이 보낸 보도자료가 정각 2시에 전 언론사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달령 변호사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바로 당사자들이 이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래 했을 때 제기하라고 하는 제도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오늘 활용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달령 변호사께서 819호 검사실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개 조그마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단체의 활동가 김상진 사무총장에 대한 이 행위는 사법 권력을 남용한 정치 탄압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서 전 언론들이 발로 팩트 기자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서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언론 풍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과 주사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권력을 감시하라고 국민이 성원을 보내고 국가가 성원을 보내고 있는 권력의 제4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와 하나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하나 되고 민주노총과 하나 되어서 버리고 있는 대한민국 멸망을 부처질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바로 언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또 언론을 도배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협박범, 일반 시민 폭행, 여러분 그 기사를 쓴 전 언론이 다 썼는데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아무도 확인 안 했죠.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그냥 씁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공중파, 지면 언론이 하나가 돼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뉴스는 전체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한몸이 돼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 팩트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론 여기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시민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시민활동가가 뭔지를 압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약간 도가 넘으면 비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할입니다. 김상진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 가서 나름의 1인 시위를 한 것은 이따가 김상진 총장이 말을 하겠지만은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사제 60 멀쩡한 놈은 풀어서 보석 석방해주고 지금 70을 앞두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봐도 한 여인입니다. 가련한 여인, 몸이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여인의 형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그런 시민의 뜻,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윤석열 집 앞에 가서 그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약간 오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협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 왜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나와서 법치의 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나름의 소설이지만은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마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박상기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은 누가 움직이느냐? 저는 조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조국은 또 누구냐? 박은순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국이 박은순이가 참여연대 대장 주인 아닙니까? 참여연대 조국을 불러서 그 조국을 키운 게 바로 박은순입니다. 오늘날 청와대 조국이 들어가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을 멋대로 지작 편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조국이고, 박은순이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김상진입니다. 김상진을 지금 고소고발했는 게 14건입니다. 14건. 그래도 김상진이가 건재하고 박은순이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순이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감금 또는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윤석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박은순으로부터 시작한 조국으로부터 박상기 그리고 손석희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김상진 시민활동가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저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의 사법 남용, 사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규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 불의의 집단, 불의의 상징 윤석열과 목숨을 건 저희들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석열의 시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검찰도 갈래가 두 갈래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문무일 또 제2의 검찰총장 윤석열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윤석열이는 집니다. 왜? 너무나 권력에 개가 되어서 잘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날 중앙지검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검찰청 검사를 대동해서 검찰 직원들이 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그 모습은 제가 볼 때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검사의 그 오만불순한 태도와 검찰청 직원들이 가져갈 게 없어서 카메라 삼각 다리들, 조명기, 모니터 거기에 발이 달렸습니까? 거기가 말을 합니까? 거기가 무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그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예,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이 와서 했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끝내는 윤석열의 발목을 잡고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그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과 문재인은 감옥으로 가든지 자신들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결단해야 할 시간은 머지않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런 광란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그 끝났을 때 너희들은 그때 그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나는 정론 집필한 정의를 표방하는 언론인이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언론이 무엇이고 언론인의 길이 무엇인가, 정론 집필이 어떤 것인가 바로 서서 언론인이 해야 될 일은 이리 힘없고 나약한 시민활동가를 감시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저 건물은 진짜 거대한 공룡입니다. 표식, 잡식 공룡입니다. 우리 김상진, 강민구, 오상종, 안정근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토종 진돗개들입니다. 토종 진돗개. 이 잡식 거대 공룡인 저 거대한 윤석열 공룡원과 이 진돗개들이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인가? 결과도 뻔합니다. 진돗개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언론의 길을 제대로 걷고 기사를 제대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